추석 명절 가족 모임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추석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족 모임이 사실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뇌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에는 깜빡깜빡하던 어머니가 추석에 손주들과 얘기하실 때만큼은 옛날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대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어르신들은 혼자 지내는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잘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확실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어르신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에서 4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효과가 어떤 비싼 치매 예방약보다도 강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거예요. 첫째는 왜 가족 모임이 우리 뇌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둘째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진 분들의 생생한 실제 사례들을 들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석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죠. 나이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나고 치매에 걸릴까봐 불안하다고 말이에요. 특히 명절만 되면 더 심해지죠. 가족들 앞에서 이름을 까먹거나 어제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면 괜히 위축되고 속상해 하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바로 그 가족 모임 자체가 우리 뇌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놀라운 사실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소엔 머리가 멍하다가도 가족들과 옛날 얘기를 하면 갑자기 기억이 또렷해진다고요.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시거든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현상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뇌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억 저장고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 특별하고 어려운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1년에 몇 번씩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바로 명절 가족 모임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족과의 대화가 우리 뇌 건강에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의 과정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동시에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적절한 말로 표현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복잡하게 활동하게 돼요. 마치 헬스장에서 온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뇌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과의 대화는 편안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풍부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 운동 효과가 훨씬 더 크답니다. 두 번째는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기억력을 위한 최고의 체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기억들을 찾아내서 꺼내고 정리하고 다시 저장하는 복잡한 작업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이 바로 기억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거든요. 마치 오래 쓰지 않던 길을 다시 닦아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자주 떠올리는 기억의 길이 더욱 단단하고 생생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이 뇌를 보호하는 천연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동시에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현저히 줄어들고요.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뇌세포를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는 데도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웃음 자체가 어떤 비싼 약보다도 효과적인 천연 뇌 보호제인 셈이에요. 네 번째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이 뇌에 잠들어 있던 부분들을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명절 가족 모임에는 평소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자극이 있어요. 여러 세대가 모여서 나누는 다양한 목소리와 대화, 맛있는 전통 음식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냄새와 맛, 옛날 사진들이 주는 시각적 자극, 추억의 노래가 주는 청각적 자극까지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감각적 자극들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뇌 부분들까지 깨워주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냄새와 음악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오래된 추억까지도 생생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러 세대 간의 만남이 뇌에 특별한 활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기 쉬운데 명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자리에 모이죠. 이런 세대 간의 만남이 뇌에 새롭고 강력한 자극을 줘요. 젊은 사람들의 빠르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뇌가 적응하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동시에 자신의 오래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복잡한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감정적 공유가 뇌 건강에 특별한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가족과 함께 옛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되죠. 이런 감정적 체험이 기억을 더욱 생생하고 오래가게 만들어요.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은 훨씬 더 강하고 오래 남는다는 것이 뇌 과학에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웃고 울며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기억 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과학적 이유로 가족 모임이 우리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가족 모임이 시끄럽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뇌가 건강해지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가족 모임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사례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자세히 인터뷰한 실제 경험담들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김정자 님입니다. 올해 75세이신 김정자 님은 평소에 건망증이 상당히 심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가실 약속을 자주 깜빡하신다거나 같은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는 일이 잦았거든요. 최근 2, 3년 사이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자주 기억하지 못하셔서 가족들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고 심각하게 걱정했어요. 실제로 치매 검사도 한번 받아보셨는데 다행히 정상 범위였지만 경계선에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석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딸이 김정자님이 30대였을 때 가족 여행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40년 전 경주 여행 사진을 보면서 엄마, 이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글쎄 잘 모르겠네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진을 계속 자세히 보시면서 갑자기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아, 이거 내가 5살 때 경주 여행 갔을 때구나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4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족들이 정말 놀랐죠. 며칠 전 일도 자주 까먹으시던 분이 40년 전 일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억하시다니 말이에요. 그것도 큰 사건들만이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 메뉴와 아이가 한 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옛날 사진을 자주 가져와서 할머니와 추억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평소 건망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병원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김정자님은 옛날 얘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기분이야. 마치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상쾌해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옛날 일들을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요즘 일들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박복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82세이신 박복희님은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생활하고 계세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말할 상대가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조용히 혼자 지내셨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말도 점점 어눌해지시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인도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생각을 안 하니까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것 같다고 우울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명절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명절 음식도 만들고 옛날 놀이도 하고 추억 이야기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박복희 님도 굉장히 소극적이셨어요. 실제로 처음 몇 번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만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모임에서 함께 아리랑을 부르게 됐는데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시더니 내가 젊었을 때는 노래를 정말 잘했는데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축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나가서 노래를 했어. 우리 남편이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니 그날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박복희 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주 복지관에 나가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셨고 집에서도 혼자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시거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간단한 일기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오랜만에 자녀들이 모였을 때 모든 가족이 박복희 님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말씀도 훨씬 또렷하고 빨라지셨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거든요. 무엇보다도 표정이 훨씬 밝아지시고 활기차지셨다고 해요. 박복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누어야 하는구나. 말을 하니까 생각도 나고 생각을 하니까 기억도 나고 기억이 나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 이제는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져. 세 번째는 이만수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올해 81세이신 이만수님은 은퇴하신 후부터 집에서만 지내시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계셨어요. 원래도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은퇴 후에는 더욱 조용해지셔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서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가족들과도 응, 아니야 정도의 아주 짧은 대화만 하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자극도 받지 않으시면 더 빨리 늙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사이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이셨고요. 그런데 작년 추석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가 할아버지, 옛날에는 추석을 어떻게 보냈어요? 라고 물어본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만수 님도 평소처럼 그냥 그렇게 보냈지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손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그렇게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손주의 순수한 호기심과 간절한 눈빛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셨나 봐요. 갑자기 이만수님 눈이 반짝이더니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석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고 재미있었어요. 평소에 한 문장도 제대로 말씀 안 하시던 이만수님이 그날 밤에는 무려 3시간이나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어떻게 했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고 날씨는 어땠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를 너무나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주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손주가 자주 전화해서 할아버지, 오늘도 옛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이만수님은 새로운 추억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점점 말씀도 많아지고 기억도 더욱 또렷해지셨어요. 지금은 다른 가족들과도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어요. 이만수님이 먼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기도 하고요. 가족들은 이만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고 말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개인이 아닌 단체의 사례인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느 복지관에서 진행한 추억의 명절 체험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70대에서 85세까지 어르신 20분이 참여하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 프로그램은 총 8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진행됐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서로 낯설어 하시면서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이름과 나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모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한 분이 우리는 송편 속에 팥 대신 깨를 넣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이 우리 고향에선 밤을 넣었지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윷놀이를 할 때는 도야, 유치야, 환호성을 지르시기도 했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어르신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던 분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고 활기차지셨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기억력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 못 하시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50년, 60년 전의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어르신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야. 집에 가서도 계속 그때 얘기가 떠올라. 우리 손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이 그날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댁에 가서도 며칠 동안 그 여운이 계속됐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어르신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나들이를 가시기도 한다고 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회복지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단 몇 개월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시는 건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밝아지셨거든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소통이 가진 치유의 힘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가족 전체가 함께 변화한 특별한 사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증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 원래 이 집은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가족 간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부분 방에서 TV를 보며 지내시고 젊은 세대들은 회사 일과 육아로 바빴고 아이들은 학원과 숙제에 쫓겨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최근 몇 년 사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전 일도 까먹으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추석 이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내 며느리가 우연히 치매 예방에 대한 방송을 보고 가족 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특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추석 전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던 할머니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멍하니 있으시던 분이 사진 속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시절 직장 생활 이야기, 자녀들 어릴 때 이야기 등 가족들이 처음 듣는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족들은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역사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알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어요.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끄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옛날 사진을 정리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최근 일들도 훨씬 잘 기억하시게 됐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가족들과 대화를 즐기시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도 치매는 없으셨지만 더욱 또렷해지시고 활기차지셨어요. 손주들과도 훨씬 친밀해지시고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시게 됐고요. 가족 전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대화가 많아지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화목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5가지 실제 사례를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을 나누는 대화가 정말로 우리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제는 이런 효과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이번 추석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니까 자신 있게 따라해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질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기억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오래된 추억들을 꺼내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어머니, 제일 기억에 남는 추석이 언제예요? 왜 그때가 특별했나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추석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어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석 전통이나 규칙 같은 게 있었나요? 할머니가 만드시던 추석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던 게 뭐였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정말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와,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호응해 주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요청해 보세요. 절대로 그런 옛날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이미 몇 번 들었어요. 이런 반응은 보이지 마세요. 설령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진과 물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옛날 가족 사진이나 앨범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특히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자녀들의 어렸을 때 사진들이 효과가 좋아요. 사진을 보면서 이때가 언제죠? 여기는 어디예요? 이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이때 저는 몇 살이었어요? 이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물건들도 함께 준비하면 더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라디오, 시계, 옷, 그릇, 바느질 도구 등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물건들을 만지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돼요. 특히 후각과 청각은 기억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세 번째는 감각을 총동원하는 활동들입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만들기만 하지 말고 음식 냄새를 맡으며 이 냄새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송편 찌는 냄새, 나물 무치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 이런 냄새들은 정말 오래된 기억도 불러와요.
할머니들은 이런 냄새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떠올리시게 되거든요. 음식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서 이 요리법을 배우셨어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옛날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함께 불러보세요.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흥얼거리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듣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노래 들으니까 그때가 생각나. 이 노래 참 좋아했었지. 이런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네 번째는 전통 놀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윷놀이는 정말 좋은 뇌 운동이에요. 윷을 던지고 말을 세고 다음 수를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윷놀이를 하면서 도, 개, 걸, 윷, 모 이런 것들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좋고 이기고 질 때마다 즐거워하거나 아쉬워하는 감정 표현도 뇌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제기차기나 팽이치기, 딱지치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옛 추억도 떠올리게 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걸 정말 잘했는데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구경만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함께 즐기는 마음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역할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가끔은 역할을 바꿔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추석을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음식과 예전 음식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도 현재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니까 뇌가 더 활발해져요. 그리고 우리 때와는 참 다르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여섯 번째는 요리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송편 빚기,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이런 걸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손으로 만드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할 때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나요? 이 재료는 어디서 구했어요? 누구에게서 배우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요리하면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손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기억도 되살리게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가족사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이 동네에 살았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성씨의 유래가 뭐예요? 우리 집안에 자랑할 만한 일이나 사람이 있나요? 이런 가족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함께 정리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정말 오래된 기억까지 끄집어내게 되고 이게 기억력 훈련에 아주 좋은 효과를 줘요. 또한 젊은 세대들도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돼요. 여덟 번째는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대화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추석은 언제였나요? 제일 힘들었던 명절은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더 오래, 더 생생하게 남는다는 게 뇌과학에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거나 웃음을 터뜨리시기도 하는데 그런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그것도 건강한 감정 표현의 일부니까요. 아홉 번째는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입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세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더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뇌가 더 활발해져요. 가능하다면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보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본인이 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기억이 더 강화되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추석 연휴 동안 조금씩만 해보세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것 두세 가지만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절 때만 잠깐 이런 활동을 하고 끝내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일상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진정한 뇌 건강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석이 지난 후에도 쉽게 계속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모두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해보거나 일기장에 한 줄로라도 적어두세요. 오늘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참 반갑게 해주셨네. 오늘 손주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참 좋았어. 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라도 하루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것도 좋아요.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아는 부분만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한두 곡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지고 뇌도 활성화된 상태로 지낼 수 있어요.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은 내용 중에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좋으니까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전화할 때도 단순히 안부만 묻지 말고 요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최근에 재미있는 일 없었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하루를 돌이켜보게 되고 좀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오늘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짧은 대화도 뇌에는 소중한 자극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출하는 재미도 생겨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노래교실, 웃음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치매 예방교실 등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서 참여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새로운 친구도 생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들도 있어요. 집에 있는 옛날 사진들을 꺼내서 천천히 보면서 그때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봐도 되고 가족과 함께 봐도 좋고요. 사진을 보면서 그때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누가 있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뇌 운동이 돼요. 가족들과 함께 볼 때는 이때가 언제지? 여기가 어디야?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때로는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돼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퍼즐이나 숫자 놀이를 해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가로, 세로, 낱말 맞히기도 좋고 스도쿠 같은 숫자 퍼즐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1부터 100까지 거꾸로 세어보기, 이식 증가시켜가며 숫자 세기, 구구단 거꾸로 외우기. 이런 간단한 숫자 놀이들도 뇌 활성화에 정말 좋아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해보세요.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는 게 뇌의 더 많은 부분을 활용하게 해서 자극 효과가 훨씬 커요.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뭘 할까? 이런 음식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일기 쓰기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기분이 좋았던 일 한 가지, 오늘 고마웠던 사람 한 명, 오늘 먹은 음식 중 맛있던 것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줄씩만 써도 충분해요.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며칠 지나서 예전에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기억력 훈련에 도움이 돼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들도 중요해요. 요즘은 가족 단체 채팅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채팅방에서 가끔씩 옛날 사진을 공유해 보세요. 이 사진 기억나? 이때가 언제였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추억 얘기가 나와요. 젊은 세대들이 일상 사진을 자주 올리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옛날 사진이나 추억 이야기로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손주들이나 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도 단순히 안부만 묻지 말고 할머니가 너만 했을 때는 이랬어. 할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기억력도 훈련이 되고 세대 간의 소통도 더 활발해지거든요.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씩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큰 행사나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최근에 재미있는 일 없었어? 이런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지속적인 뇌 자극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두세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뇌 건강을 위한 활동이지만 무엇보다 재미있고 행복해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혹시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단순한 경험담이나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된 사실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의 러시 대학교 연구팀이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8% 낮고 경도 인지장애 위험도 2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서는 사회적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치매 위험이 40% 이상 높아지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은 경우에는 위험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만남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현재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치매 예방약도 이 정도의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과의 대화는 단순한 사교 활동을 넘어서서 정서적 안정감까지 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주의 영상을 볼 때 뇌의 일부 영역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주와의 교류가 단순히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또 독일의 연구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단단히 연결될수록 기억을 더 잘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뇌 속의 연결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사람과의 대화, 특히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이 우리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요. 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최고의 약이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라. 대화를 많이 하라. 실제로 많은 치매 전문의들이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관계 유지와 대화 활동을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에요. 특별하고 어려운 뭔가를 새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와 소중한 추억을 나눠보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 될 거예요. 평소에는 깜빡깜빡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기억들이 되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게 될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매일 누군가와 안부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추억을 떠올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10년 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 어디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면 새로운 인연들과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올 소중한 투자가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석 가족 모임 경험담이나 이 영상에서 배운 방법을 실천해 본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뇌를 만들어 나가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따뜻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평생 건강한 기억을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마음 깊이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것을 약속드려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